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추진법,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은 빠르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속하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국회가 빠르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국회 라이브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한 음식과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배달 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할지, 또 인도를 거니는 만큼 안전 논란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지능형 로봇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의 양금희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로봇이라고 하면 참 그 최첨단 그런 기술과 이제 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네. 관련한 이야기 오늘 나누게 돼서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본회의에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로봇 시장의 이제 반응이 굉장히 이제 뜨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이공계 출신 정치인이시고 전공도 네. 전자공학을 네.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아닙니다. 복잡한 네. 그런 이제 전공인데요. 어떻게 그 로봇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셨고 또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우선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아마 실내에 식당에 가시면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장면들이나 호텔이나 아니면 공항에서 요즘 이동형 정말 많이 로봇을 보이죠?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실내에서만 로봇이 이동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의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실외에 로봇이 다닐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실내의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에서 많이 뒤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로봇계가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내 이동형 로봇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빨리 상용화를 해서 사실은 이 기술이 미국의 기술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술이 한 83.5% 정도쯤 됩니다. 네. 기술의 수준이. 네. 그래서 빨리 이제 상용화가 되면 기술도 끌어올려지고 또 산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으면 또 외국에 수출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을 발의하게 됐고요. 이 법은 보면 실내에 있는 로봇뿐만 아니라 실외의 로봇이 상용화를 하기 위한 규제를 없애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첫 번째는 실외 이동형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정의를 담고 있고요. 이미 현재 뭐 카페나 음식점에서 네. 실내 로봇이 뭐 일명 그 서빙이라고 하고 맞습니다. 또 예. 그 테이블까지 배달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발의한 거는 실외 이동형 로봇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안전에 관한 인증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 실외에 로봇이 다니게 됐을 때 혹시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험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안전하게 로봇이 실외에 인도에 다닐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그러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의 기술력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전까지 국내에서 그 로봇이 사업화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그게 궁금한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나 한계에 부딪혔을까요? 이게 덩어리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그 지능형 로봇에 관한 법 말고도 네. 이 이제 도로교통법을 이제 바꿔야 되고요. 왜냐하면 로봇이 실외를 다니게 되면 이게 차량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인도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 법도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 이것도 통과됐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녹지법도 바뀌어져야 되는데요. 30kg 이상은
그 공원 안에 다닐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생활형 배달 서비스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까지는 사람이 직접 이제 화물차나 아니면 이륜 자동차라고 불려지는 오토바이를 통해서 배달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로봇이 배달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저희 이제 국회에서 부를 때는 덩어리 규제를 푼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래서 모든 관련한 법들이 이번에 다 바뀌어지고 통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로봇이 뭐 30km 이하의 속도로 이제 다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로봇의 무게가 30kg이 아, 무게가. 넘으면 네. 공원 안으로 이게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공원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법들을 다 이제 전체적으로 지능형 로봇이 바깥을 다닐 수 있도록 관련되어진 법들을 전부 다 이번에 다 바꾼 겁니다. 로봇도 뭐 어떤 그 이동 수단을 타는 건가요? 아니면 걸어서 아니면 뛰어서 배달을 하는 건가요? 실내 로봇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로봇이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로봇으로 해가지고 뛰어간다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네. 대부분 보면 15km에서 30km 사이에 저속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겠죠. 네, 근데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가겠지만 사실은 애완동물이나 사람과 부딪히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네. 속도를 굉장히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안전성에서 좀 이제 걱정이 좀 우려가 좀 생기는 맞습니다. 부분이에요. 이게 네. 자율주행 로봇인데 자칫 네. 이게 뭐 작동이 고장이 났다거나 뭐 어쨌든 다니다가 뭐 사람이나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하고 이제 부딪혔을 경우 여러 가지 네. 좀 위험 요소에 대한 좀 우려가 생기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안전 인증 체계를 갖다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네. 어디서 이것을 인정을 할 것이냐 하는 인정 기구, 그 다음에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안전 인정의 기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 안전 인정을 취소하는 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절차까지도 전부 다 이 법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안전에 관해서 가장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보험에 들도록 돼 있습니다. 아, 네. 네네. 네. 필수적으로 들도록 이 법에 보험이 담겨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로봇이 차도가 아닌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맞습니다. 올해 안에 가능해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맞습니다. 앞으로 그 로봇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로봇 시장에 일대의 혁신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투자를 하고자 대기하고 있었던 자금이 사실은 투자가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기업에 투자가 되고 투자된 기업을 통해서 이제 생산에 착수가 되고 그다음에 생산되어지는 로봇이 실제 거리를 다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우리가 바깥에서 굉장히 많은 로봇들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시행되고 한 6개월 되면은 바로 이제 이거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체계를 사실 다 만들었습니다. 와. 네. 그럼 바깥에서 로봇이 실제 그런 일을 하는 걸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볼 수 있어요. 언제부터 볼 수 있을까요? 올해 말부터 보는 건 가능한 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조금 더 인정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쯤 되면 실제로 보도상으로 다니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차량이나 이런 데도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축적하게 되고 데이터를 산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예.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했던 일자리가 점점 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좀 걱정도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로봇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상황, 변화, 우리한테 바로 이제 곧 닥칠 네, 그런 맞습니다. 커다란 변화인데요. 좀 기대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로봇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 듣기로 하고요. 정치 현안으로 좀 이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국회 윤리위원회가 오늘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돌입을 했고, 윤리특위는 심의를 이제 6월 29일까지 끝내고 이후 김 의원의 이제 출석을 요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이제 잡았습니다. 징계 수위를 두고 여야 간에 좀 뭐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죠. 네,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동시에 사실은 윤리위에다가 제소를 했지만 네. 그 민주당에서는 뭐가 빠졌느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직권남용이 빠졌어요. 아, 직권남용이요? 네, 직권남용은 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뭐 사전 정보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법안을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직권을 이용해서 뭔가 약간 뭐 이득을 취한 게 없나 이해충돌하고도 이해충돌 뭐좀 관련이 그것도 있겠네요. 네. 포함됩니다. 네. 이러한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사법적으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이고 있으니까 네. 하면서 그 부분을 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저희 당에서는 그것까지 다 넣어서 사실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나 윤리를 위반한 문제까지 다 사실은 저희는 그 윤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소를 한 거죠. 예. 네, 네. 네. 자, 그 민주당 상황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 체포동의안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가 됐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돼서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자,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 가부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건 순수한 제 개인적인 네. 의견인데요. 저는 이번에는 통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관석 의원이나 그다음에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무소속으로 탈당돼 있는 상태고 사실은 민주당의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가 사이에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사실 이걸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 민주당에 오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정당 그리고 부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그 심판 이런 부분 그리고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아마 이거는 개인적으로 의원들 중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민주당 의원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저희는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네. 이건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12일이 이제 표결에 대한 예상이 되는 날짜니까 네.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그 의원님이 교사 출신이시죠? 네. 어떤 과목 가르치셨나요? 궁금합니다.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전산 쪽을 가르치고 또 그리고 제가 그때 교사를 할 때에 성적 처리를 전산화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그 작업을 사실은 했던 사람입니다. 네, 교사 출신이시고 또 시민단체 출신의 정치인이십니다. 정치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가장 하고 싶으신 일, 이제 뭐 한 10개월여 남았나요? 예, 임기가. 그래서 남은 지역 동안에 지역 현안 과제, 정치적 목표 이루고 싶은 뜻, 마지막 마무리를 좀 들어볼까요? 지역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도심융합 특구가 저희 지역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옛날 네. 도청이 있었던 자리, 경북대학교 그리고 창조경제센터를 삼각벨트로 묶는 도심융합 특구 법이 오늘 아마 국토위에 법안 소위를 통과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해서 네. 그 내용을 오늘 파악해 보라고 제가 비서관께 이야기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이게 이제 발의가 되면 빠른 속도로 도심융합 특구로서의 어떤 개발 모델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이후에 로봇 시장의 변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